비트코인이 조심해야 될 추세선이 두 개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그어놨고요. 이 추세선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그어놨던 추세선 일봉상에 12월 11일 밑꼬리 이 지점이 4만 거의 100달러 지점이거든요. 4시간 봉으로 좀 줄여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1차 숏 그리고 여기가 2차 숏 불타기고요. 이게 반등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기가 숏자리입니다. 여기가. 이게 2번, 이게 1번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나온다. 그럼 여기가 1 다시 숏 불타기 자리입니다. 숏 불타기 자리. 그러니까 여기를 최대한 안 깨고 이렇게라도 올라가야 돼요. 지금 썩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 이 하락이 나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52,000 이쯤에서는 숏을 칠 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못 올라가고 그냥 바로 꼬라박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상승장 며칠이었죠? 몇 달이었지?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거는 여기니까 거의 2달 반, 3달? 3달 가까이 불장이었잖아요. 알트코인들도 꽤나 많은 불장이었고 그 3달 가까운 불장의 끝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1,000만원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사실 5천만원 이상은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연히 투자금 줄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투자금 줄이셔야 돼요. 시드머니 줄이셔야 합니다. 최소 절반 이상은 줄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시드머니는 절반 이상 줄이세요. 1억으로 하시던 분들은 5천으로 줄이시고요. 5천으로 하시던 분은 2,500까지 줄이세요. 이게 왜냐면 먹은 만큼 뱉는다고 하더라도 시드머니를 절반 이상 줄여놓으면은 다음 불장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게 종잣돌이 되는데 시드가 갈려버리면은 시작을 못해요. 진짜 시작을 못해요. 만약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할게요. 그럼 최소한 음운대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다 음운으로 채워질 건데 그 다음에 캔들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최소한 한 3달에서 4달 정도까지는 좀 짧은 하락장을 겪을 수도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평 정배열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릴 거란 말이지. 이 정도에. 그러면 길어지면은 거의 늦여름, 가을쯤 돼서야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까지 벌어놨던 시드를 1년 가까이 이런 대세 상승장, 불장에서 벌어놨던 시드를 이때 다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시드머니를 절반 이상 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사실 이런 장에서는 좀 편하죠. 저도 이번엔 선물 거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인데 진짜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일봉상에 어떤 모습으로 가면은 그냥 좀만 쳐야 되냐면 지나간 차트로 좀 봐드릴게요. 지나간 차트로. 이게 초록 색깔 선이 레깅 스팬이거든요. 이 레깅 스팬이 이 음운대를 밑으로 뚫었을 때 있잖아요. 이 밑으로 뚫었을 때가 26일 캔들 앞이거든요. 캔들 26일 앞. 이때요. 이때구나. 이때 레깅 스팬이 양운대를 뚫고 내려왔거든요.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음운대 밑에서 놀잖아요. 구름대 밑에서. 그러면 숏자리예요. 대세 숏자리입니다. 대세 숏자리. 그리고 캔들 또한 캔들이 이렇게 구름대 밑에서 노는 거는요. 다 추세가 하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목균형표로만 봐드리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로만. 이런 자리가 다 숏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구름대 위에서 놀 때 이때가 시작이죠. 구름대 위에서 놀 때가 우리가 상승을 그래도 추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니까 이 지금 캔들이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맞고 떨어질 때 그럼 이때가 되겠죠. 이때가 언제냐면 1월 말이 될 수 있어요. 1월 말에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여기서부터는 숏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구름대 밑으로 빠지는 순간 그럼 캔들이 이 밑에서 놀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노냐면 2019년 이때도 짧은 상승장이었죠. 3,000달러부터 14,000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구름대 밑에서 놀기 시작하죠. 여기서 캔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구름대 밑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그냥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기준 또한 구름대 밑으로 캔들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숏자리를 준비해야 된다가 핵심이고요. 일목균형표를 지워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수렴을 한다고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수렴을 하면은 5일 2평과 22평과 62평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캔들이 툭 하고 빠져버리면 연쇄적으로 뭐가 되냐면 연쇄적으로 역배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이 구름대 밑에서 캔들이 들어가고 2번이 역배열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다 던지고 나와야 될 자리예요. 개별 알트들 한두 개는 이게 힘을 받아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알트들에 대해서 신용하지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거의 3개월 동안 잘 모아놨던 시드를 보존하고 그냥 놀러 다니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어디까지 돌릴지 모르겠지만 캔들을 다들 보는 캔들 자리는 몇 개 없긴 하죠. 여기 3만불, 여기가 1차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5,000불, 여기가 2차겠죠. 정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쌍바닥 부근도 보고 계신데 ETF까지 들어왔는데 쌍바닥 부근이 가능할까는 모르겠다. ETF가 승이 났고 이제 블랙록이든 뭐든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쌍바닥을 깨고 가는 확률은 조금 너무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만 40%예요. 비트코인이 40%면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어떤 알트코인들, 예를 들면 스택스 같은 거라고 할까요? 스택스가 올해 몇 번 올랐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올해만? 작년이구나. 2013년 1월에 282원이었고요. 거의 끝까지 왔을 때는 2,800원 다 달았거든요. 이게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스택스만 10배고요. 룸네트워크, 아크,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도 전고 좀 다 탈출시켜줬고 파워레조도 탈출을 시켜줬죠. 그리고 엘프도 탈출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이나 2017년 같은 대불장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불장이었어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아닐 수 있거든요. 파동이 좀 지저분했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1월부터 8월까지 이 중에 진짜 불장은 어디였냐면 진짜 불장은 여기 1에서 3월 불장이었고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이게 3개월이고 그리고 10, 11, 12 3개월이죠. 6개월간은 거의 대불장이었고요. 나머지 6개월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알트코인들도 난이도가 있었고 비트코인들도 이렇게 흔들면서 왔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 장이었는데 적어도 6개월은 진짜 눈 감고도 돈을 먹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냐면 숏잡을 준비.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행 가시면 좀 편하겠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차트에서 여기 이러한 차트에서 눈 감고도 돈을 벌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거의 3달 동안. 그리고 1월달 어딨냐? 그리고 여기서부터 토스를 시작으로 여기서부터 거의 여기까지 3월까지 이때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버스 차트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리버스 차트로 뒤집어 보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벌었고 또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요거를 뒤집어 봤을 때 어쨌든 구름대를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구간 딱 여기까지 세로줄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꽤나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도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는 순간 여기고 그 다음에 지금 구름대를 위로 상방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우리가 꽤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2달 반 동안. 그러면은 쉬워요. 지금 리버스 차트로 보고 있잖아요. 리버스 차트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리버스 차트가 아니라 이게 정배열 차트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 차트라고 했을 때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일목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와서 구름대가 이렇게 변하고 캔들이 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진입 구간입니다. 어찌됐든 캔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은 지금 이 빨간 구름대가 얇아질 거예요. 이렇게 얇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음운으로 변합니다. 리버스 차트니까. 그러면은 캔들은 이 얇은 구간을 이런 식으로 타고 뚫어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진입 구간이라는 거지. 이거를 다시 한번 리버스로 해서 지금 원래 차트로 보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양운이 이런 식으로 음운이 되면서 이렇게 두꺼워질 거예요. 두꺼워지면서 캔들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조건 숏차리라는 거지. 이건 눈 감고 저배율로 그냥 비트 숏만 치면 됩니다. 눈 감고 숏 치는 자리예요. 한 3개월은 먹여줄 거예요. 숏으로. 거의 1년 동안 상승장으로 왔잖아요. 1년 동안 상승장이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핵불장, 알트들도 핵불장. 그 다음에 10월부터 1월 초까지가 핵불장이었으니까 적어도 구름대 밑으로 캔들이 들어가고 평선 역배열이 2차적으로 만들어지면 최소 2-3개월은 숨만 치면 불복사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걱정할 건 없어요. 사실 현물 매수만 안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진짜 현물 매수만 무리하게 안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상황이 왔을 때는 걱정할 건 없어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어찌됐든 이제 이게 주식 뭐 대주거래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선물이라는 게 꽤나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밑으로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쳐도 할 말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올려쳐도 할 말 없는 부분이라 여기까지 빠져도, 만약에 길게 빠져서 한 39,800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여기 선행 스팬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의 움직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숏을 중장기로 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알트코인들 사실 몇 개 지금 보고 있는 게 없어요. 몇 개 없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이버 커넥트 정도? 사이버 커넥트가 1번으로 보고 있고 2번이 아비트럼인데, 아비트럼이 이게 꼭지부터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던 놈이라 10% 가까이 받았었네요. 근데 이게 말이 10%지 비트 빠진 것까지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5%네요. 아비트럼이 고점에서 15% 조정을 받고 이게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걸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까지 빠지고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뭘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빠지는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겠다. 한 2600에서 2700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지 보고 재탑승을 한다던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조건 비트입니다. 비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지 못하고 구름대 밑으로 빠져서 간다면 아비트럼도 일단 관망을 해야겠죠. 그 다음 스레스홀드도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릴스에 보시면은 60원을 일단 본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찍고 빠졌냐면 지금 59.8 59.7 이거 찍고 빠졌어요. 이게 뭐 방송 보신 분들이 다 던져서 그런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면 근데 뭐 분할로 이거 60원 딱 찍고 빠질 때 이런 건 분할로 다 정리해야 되는 거라 저희도 이거 정리했습니다. 그냥 짧게 매도 나갔어요. 그래서 스레스홀드 같은 거는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형 바닥 만들면서 올리면 이럴 때 다시 잡아타야지, 지금은 별로 타고 싶지가 않네요. 너무 이렇게 급등락이라 이건 좀 더 구조를 밑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럴 때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1인치도 별로고 ENS도 익절이 나갔어요. 저희 ENS 익절 나갔고 이더클도 저희 이거 잠깐만요. 익절 나갔나? 아직은 안 나왔구나. 이더클이 일단 저희가 1차 익절 나간 게 42,500 1차 익절을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일단 1차 나갔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데 이 밑으로 좀 더 빠지면 그냥 버릴 생각입니다. 그래도 꽤나 두 자릿수는 먹었기 때문에 버릴 생각이고, 아스타도 들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반등을 못 해주면 좀 버릴까 싶기도 하네요. 수위도 오늘 다 익절 나갔어요. 수위도 1930원이랑 1890원 여기랑 가로줄로 해야겠구나. 여기랑 여기서 두 개 다 익절 나갔습니다. 수위도 익절을 나갔고 블러는 아예 이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근데 구조가 꽤 좋았는데 이거를 탈 마음은 없었어요. 이거를 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서 좀 더 밑으로 이렇게 깔아버리고 캔들을 깔아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렸으면 탔겠는데 이 파동이 너무 짧았어. 저 파동이 너무 짧았습니다. 칠리즈는 아직까지도 별 탈 생각 없고요. 보면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죠. 탈 생각 없고 엑시도 별로 없네요. 지금은 사이버밖에 없어요. 사실 좀 보고 있는 게 사이버밖에 없고 일단 요 정도 봐드리면 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정리를 한 게 숏을 잡아야 되는 자리, 위치. 이 비트가 이제는 좀 상승 동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드머니를 절반 이상 줄여라. 절반 이상 줄여서 뭐 주식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좀 그냥 원화로 빼두시고 그걸로 고생 많이 하시고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던지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알트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이버 커넥트 정도 하나, 그리고 저희가 이게 쇼츠에서 말씀드린 코인들 저희가 익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버 커넥트는 근데 이런 데서 좀 밴드 넓게 해가지고 잡으시고 익절은 여기서 한번 10%에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최종 목표가는 뭐 비트를 보면서 해야겠지만 일단은 보이는 거는 사이버 커넥트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해도 별거 없어요. 이제 알트코인들 장이 다시 한번 돌려면은 비트가 일단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밑으로 빠지면은 선물 거래로, 사실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로 돈 까지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율 조절 잘못해서 3배, 4배 이렇게 치면 되는데 10배, 20배, 30배 때리니까 청산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대 밑에 왔을 때 한 2배, 3배만 때리면은 돈 못 삽니다. 그때 한 1,000만 원 넣어서 혹은 한 2,000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상승장만큼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